시간이 우리 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그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되고 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언론들과의 또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중국 여러분들 고위층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전체주의하고 개방사회하고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에 시진핑 이런 전의를 다지고 장기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닥터 AI한테 내 생각은 이 사람들이 내부를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장기전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갈수록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제 생각도 뭐 명확하거나 항상 옳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 수뇌부의 여러분들 그 인민에 대한 통제력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시진핑이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가서 미국과 갈라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 닥터 AI가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는 인민 통제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닥터 AI 한번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이 사회 통제 인프라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안문 사태가 이런 발생할 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체주의 세력이 지배하게 되면은 체제를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훨씬 쉬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AI, 안면 인식, CCTV, 대인 첩보망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통치 수단인 거죠. 시진핑 체제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민사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반체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다. 경제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중국이 갖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외부의 여러분들 적을 가상해 가지고 미국을 적을 규정해 훨씬 내부 결속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이런 애국주의 같은 걸 강조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참 개방체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서구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닥터 AI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그런 강경책이 위험이 있는 것은 중산층의 불만과 청년 실업 그리고 또 여전히 핵심 기술을 미국이나 서방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자력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교역국가나 동맹국가들이 또 이런 미국 외에 중국의 무역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뭐 우려를 하는 거죠. 참조할 우려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청년 실업이나 중산층의 불만이란 것도 정보전에서 거의 우위를 차지하겠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는 타당합니다.
그 믿음은 중국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외부 환경에 따라 여전히 유동적입니다마는 현재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전을 간다. 그러면 장기전을 가면은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가지고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엄청난 그런 인민 통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통제 수단과 도구를 풀 가동해 가지고 정보를 조작하고 애국주의를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행성하고 시위를 감시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은 민주사회에서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도 시위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시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인 첩보와 지역 통제도 강하고 개방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중 시위나 정치적 압력이 중국에선 체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가 힘들다. 저는 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공산당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민생 고통이 있더라도 2천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가장 큰 타격을 받으니까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 없어도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자력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봉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데가 엄청난 물량 공세를 밀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전체주의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기전에. 물론 뭐 이런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수뇌부들이 보이고 있는 장기전에 관한 그런 서구 언론들의 보도는 대부분 체제 안정 그리고 체제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되게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